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청와대로 향하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경찰 1000여 명이 광화문에서부터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유가족 중 한 분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사고 났던 당일 해경이 이렇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움직였더라면 우리 아들, 딸 살려낼 수 있었을 것 아니냐. 또 다른 분은 대통령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오고 정작 우리가 만나자고 하니 외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가족 100여 분은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덜덜 떨며 밤을 꼬박 샜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24시간 가동되지만 나와보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북지역 최저기온은 영상 6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 냉장고의 냉장실 온도 아십니까? 영상 4도쯤 될 겁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 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어젯밤에 KBS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서 사장의 사과와 보도국장의 사퇴, 그런 걸 요구했는데 원만히 얘기가 되지 않아서 청와대 앞으로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했죠. 조금 전인 오후에 KBS 길환영 사장이 와서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유족들은 그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그랬고, 김시곤 보도국장은 그 직에서, 보도국장 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앞 농성은 이미 이제 해산 상태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다시 안산으로 돌아간 거죠. 김시곤은 보도국장 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발언이 거두절미 인용됐다, 그런 불만도 조금 표현했고, 아울러서 길환영 현재의 KBS 사장 권력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사퇴하자,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뉴스들은 국민뉴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 유가족들 해산 상황까지를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봐 주실까요? 예, 유가족들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 매년 교통사고로 500명이 죽는데 세월호 300명은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김시곤 보도국장의 해임, 그리고 길환영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어젯밤 11시 넘어서 KBS에 도착했습니다. 유가족 200여 명은요, KBS의 성의 없는 대응, 김 보도국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성의 없는 대응을 취하니까 결국에는 청와대로 향하게 됐고요. 그리고 청와대로 향했던 유가족들은 새벽 4시쯤에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히게 되고,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9시쯤에야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오후 2시쯤 김시곤 국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있었던 귤환영 사장의 사과까지 나오니까 해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제 해산은 마무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시곤 보도국장에서만 물러나는 거고 KBS는 네. 그냥 남기는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유가족들이 밤새 내내 요즘 그래도 그 새벽 동트기 전 이럴 때는 매우 쌀쌀한데 그 콘크리트 길바닥에 앉아 있는 동안에 박 대통령은 오전에 열릴 민생회의 대책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요. 이번 세월호 사고에 유가족이 겪는 아픔을 국민도 같이 아파하고 애도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내용에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200여 분 가까이, 네. 150분 넘게 밤에 청와대 앞에 도착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농성 아닌 농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몇 시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민생 관련 대책 얘기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어떨까 싶고 실지는 그 여론은 그랬죠. 네. 대통령이 그 심야 새벽이긴 하지만 나와서 유가족들을 청와대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네. 좀 따뜻한 옷가지와 이런 것들 음식 제공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모습이 정말로 좋은 거 아니겠느냐. 자기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았는데 오후 들어서 사장 사과가 이루어져서 좀 풀리긴 했지만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어제 밤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진도 상황 좀 챙겨볼까요? 현재 수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273명, 실종자는 31명입니다.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오전에 정례 브리핑에서 어젯밤에 4층과 5층을 집중 수색했고 4층 선수 중앙객실에서 2명, 2차 수색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5층 선수 승무원 전용 객실에서 여성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5층 승무원 전용 공간은 사고 당일 승객을 모두 버리고 탈출했던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머물던 곳인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일반인이 접근을 하지 않고 또 문을 잠그고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생 14명이 5층 로비에서 발견이 돼서요. 물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5층까지 올라오는 탈출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층까지 올라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네. 필사의 탈출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이 드는군요. 학생들은 주로 3층과 4층에 자기 선실들이 있었고 5층은 승무원들과 VIP 이른바 특실이라고 하는 방들만 있지 않습니까? 네. 침대 칸이 있는 거기는 비행기보다 더 비싸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유병헌 씨가 쓰는 VIP 룸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문을 잠그고 다니는 이른바 왜 배나 비행기 타보면 스텝 only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 네. 문을 잠궈두는 그곳에서까지도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물이 차오르니까 어떻게든 탈출을 하려고 가장 높은 곳 5층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네. 조금만 더 초기 구조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시신 발굴, 인양 과정에서 또 한 번 한탄과 후회가 나올 수밖에 없군요. 네, 현재 실종자가 31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짚어보죠. 탤런트 전향자 씨로 유명한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만 검찰이 내일 소환하겠다 그러죠? 예, 내일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합동수사본부가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 전 회장이 매달 1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1년 7월 비상 연락망과 올해 4월에 인원 현황표에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회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확인이 되면 사고의 원인인 과적, 그리고 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과적, 화물 이런 거 말이죠. 네. 그리고 인천지검의 특별수사팀도 유 전 회장 일가의 디자인 회사인 모레알 디자인이라는 곳과 또 부동산 개발업체인 트라이곤 코리아, 또 TRG 개발 전문 자기관리 리츠 등 계열사 6곳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특히 모레알 디자인이라는 곳은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남 씨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회사하고도 돈 오간 게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새벽 4시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일 때 유가족들이 몇몇 동영상을 틀었었는데, 물론 그 자리에 기자들이 있었고요. 그때 유가족 대표 한 분이 얘기를 해서 저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해서 새벽과 오전 시간에 SNS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퍼졌던. 네. 그런데 사고 첫날인 16일 오후 6시 38분에 찍힌 동영상이다. 그러면서 어제 유가족들이 공개한 게 있었어요. 네. 그 시간이라면 배는 오전 10시 한 40분, 11시가 거의 다 돼서 완전 침몰했기 때문에 선수 일부분은 남기고 다 침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로부터 약 7, 8시간 뒤에 동영상이 찍혔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가족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게 맞다면. 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시간까지 사람이 복수로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인데, 그래서 이 지금 촬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간을 가지고는 논란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이것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것도 좀 방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확인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도 있는데요. 네. 유가족이 말하는 오후 6시 38분, 이 동영상의 파일을 보게 되면 수정된 시간이 6시 38분으로 나옵니다.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촬영 시간이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이름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요. 많은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영상 공개 현장 사진에 나온 컴퓨터의 그 화면 사진을 보면요. 네. 그 6시 38분으로 알려진 첫 번째 동영상의 파일명이 2014 4월 16 그리고 09375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촬영된 시점이 오전 9시 37분 54초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네. 수정된 날짜가 4월 16일 오후 6시 38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수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수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측들만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계적인 오류, 이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계적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또 경찰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 이 파일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복사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수정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만 지금 추측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휴대전화의 동영상은 4월 16일 오후에 회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서령 해경이 먼저 입수해서 뭔가 들여다보고 서령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4월 16일 오후 6시 38분으로 찍힐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수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휴대폰을 확인해서 회수한 다음에 그렇죠. 날짜가 될 수 네.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16일 당일이기 때문에 네. 예, 의문점이 계속 남습니다. 네, 저도 오전에 다른 일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이 관계로 토론 비슷한 걸 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경향신문의 사진 기자가 이제 디지털 파일 이런 거에 좀 밝으니까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파일명에 나온 숫자들은 그게 최초 촬영된 것일 거고 이 두 번째 문제의 2014-016
그다음에 그러니까 18시 38분. 네. 요것에 대해서 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다. 어쨌거나 이것이 최초로 촬영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은 그 사진의 전문가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 오늘 현장 새벽에 농성장의 분위기가 매우 고양됐었고 네. 그래서 조금 청취자분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무튼 밝혀야 할 게 하루하루 날짜가 지날수록 더 뭐가 많이 생겨요. 뭐 이렇게 좀 차분히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세월호 참사 진상해야 할 17가지 과제가 있다. 이렇게 모아서 발표를 했네요. 네, 민변은 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했습니다. 민변 특위는 최소한 이들 17가지 과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세월호 침몰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의 문제점, 또 사고 이후에 정부 대응, 수사 과정의 문제점, 네. 이런 점들을 17가지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2008년 해수부 해체로 인한 행정 공백 및 혼란,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할 점으로 꼽았고요. 또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해군과 민간 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또 언딘과 해수부, 해경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의 언론 통제와 사건 은폐 의혹, 또 피해 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그 이행 여부 등도 밝혀야 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네. 2008년 해수부 해체로 인한 행정 공백 및 혼란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대목이 조금 이채롭다면 이채로울 수 있겠네요. 지금은 다들 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경 이런 얘기들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멀리 파고 들어가 보자 뭐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6일 처음 작성했던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보고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했다는데 왜 그랬답니까? 다시 만든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보와 2보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는데요. 처음 만들어졌던 1보는 제주 해경 3002함 1502함 출동이란 문구에서 해경정 4척, 해군함정 7척, 헬기 3척 출동 및 인근 유조선 두라이 에이스홈의 구조협조 요청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또 사고당의 2보에 승선원이 501명이라는 기록을 제작성 2보에서는 여객 446명, 선원 29명 등 475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고 3보, 4보를 추가로 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애초에 작성됐던 것을 폐지하고 다시 그대로 덮어 씌웠다는 것은 어떤 의혹을 감추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았거나 네. 그것을 토대로 계속 해나가면 비난이 많이 쏟아질 것 그런 거를 염두에 두긴 했겠지만 아무리 급박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팩트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군요. 아무튼 참.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라디오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은 초속 4에서 7m로 불고 있고 파고는 0.5m로 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많게는 20도 정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 늦게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이사 오랜만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민생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세월호 여파로 지금 경기가 아주 싸늘하게 빠르게 얼어붙고 특히 김밥집 이런 데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심각하겠죠. 특히 이럴수록 어려운 분들만 더 어려워지는데 네. 이 관련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좀 우선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아침에 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업종 대표, 또 민간 연구기관장, 경제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민간합동 긴급 민생 대책 회의라는 것이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름은 일단 민간합동회의다라고 이렇게 붙여졌지만 실상은 이게 정부에서 모든 틀을 다 정해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런 식의 내용을 회의를 살펴보면 또 그렇게 했습니까?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 주요 내용이란 게 그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방향의 발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현황 파악이란 것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이란 것도 이미 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민간합동대책회의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보여주기식의 회의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길 이사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또 한편의 쇼였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네. 일단 기재부에서 작성했다는 그 방안, 그 내용은 네. 골자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뭐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그 말 그대로 옮기면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일반 국민들은 아직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 경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건 한 나라의 경제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나라 경제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바로 저희들이 길경식 이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말하는 우리 경제, 나아지고 있다는 우리 경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 우리 경제라는 걸 경제 성장률에만 집중해서 경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3.9%가 성장을 해서 이제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 부가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종 생산물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만을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입해서 120을 생산한 것과 150을 투입해서 130을 생산한 것 중에 더 효율적인 건 당연히 전자에 100을 투입해서 120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결과물만을 생각하면 120을 만들어낸 것과 130을 만들어낸 것 중에 130을 만들어낸 게 더 크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 생각하면 하게 되면 후자가 더 나은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숫자가 주는 착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후자라는 겁니다. 아하. 안타깝게도. 150을 투입해서 130을 만들어냈으면 이거 손해본 거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가 예. 그 현대라든가 삼성그룹에 빼면 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계속 빚을 쏟아부어서 이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정부가 잘해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허.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빚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정부가 말하는 나라 경제라는 것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국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정부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잘못됐다면 네. 그 삐뚤어진 눈으로 만드는 대책이 그게 제대로 성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둔화될 경우에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에 대한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연초부터 그냥 정부가 진행해오던 기존의 정책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연초부터 뭐 재정 조기 집행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예. 이게 결국 내용은 뭐 하반기에 집행할 재정을 상반기로 더 끌어와서 쓰겠다는 이야기고, 또 정책 금융의 공급,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상반기에 조금 더 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는 원래는 상반기에 50% 정도 쓰고 하반기에 50% 정도 쓰는 걸 상반기에 60% 쓰고 하반기에 40%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저거 아니에요? 원숭이한테 그 밥 좀 뭐라 그러죠? 조삼모사? 조삼모사죠. 예, 예.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그리고 또 지금 세월호 사고로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그 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운영 자금 뭐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는 그 납부 기한을 예. 그냥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 대책의 전부입니다. 요 내용들이 지금 아침에 회의한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리사님, 제가 네. 경제는 잘 모르는데 네. 뭐 몇 년 전부터 항상 예산 조기 집행 얘기는 해마다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예. 2009년 미국에서 뭐 금융위기인가 뭐 생긴 이후로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재난지역 선포하면 네.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거 원래 혜택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오늘 회의에서 마치 새로 한 것처럼 이렇게들 말해요? 뭐 저리융자 지원, 부가세 최대 9개월까지 면제가 아니고 납부기한 연장 이런 건 원래 재난지역 선포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표지만 바꿔서 또 종합선물 세트 재탕한 겁니까? 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으로 무언가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알맹이를 살펴봤을 때. 그 세월호 그 난리를 치르고도 아직도 또 이런 쇼를 한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뭐 돈을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저리융자를 해주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진다는 건 좀 어렵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정권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예. 그 얼마 전에 그 지난달 말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사과 예고제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5월 중순까지 자기가 대안을 가지고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또한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 아, 왜요? 대안을 마련을 하려면 예. 먼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인양을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부터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대안을 마련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 길 이사님이 오늘 아주 세게 발언하시네요. 그 세월호 이후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나 계셨군요. 모처럼 방송 연결했더니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뭐 좀 요란하게 회의를 했는데 원래는 그거 대통령이 주재할 회의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내가 주재하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을 살짝 끌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세월호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 뭐 진도나 안산 또 다른 곳에도 물론 희생자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그 맞춤형 지원책 이런 건 안 보였어요? 일단 오늘 내용에 대한 보고서의 발미에 보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에 한 칸으로. 근데 이게 무언가 완전히 선우가 뒤바뀌었다,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은 이런 긴급 민생 대책회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엉터리 쇼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종자가 빨리 한 사람도 없도록 수색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마치고 또 사망자 유가족분들이라든지 부상자와 그 가족분들이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1차로는 배상금을 2억에서 3억 원씩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 배상금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배상금이라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부 산하 기관을 포함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사법부의 과장급 이상 또 공적위원회 같은 것들의 간부급 이상의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게 정부와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오로 발생한 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들을 중심으로 재난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재난방지 시스템 및 군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시급한 건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보여주식의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각 입법, 해법, 상정 양쪽 부와 그다음에 힘센 기관들의 일정 직급 이상의 사람들, 이른바 책임도 좀 크고 권한도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급여를 삭감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자. 이거는 지금 우리 길 이사님의 개인적인 제안, 이런 주장인 거죠? 연구소에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대정부에 대한 이제 요구책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혹시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선례가 있는 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이 정부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면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참신하게 들려서 길 이사님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물어본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던 세월호 관련 민생 대책회의 허와 실을 좀 짚어봤습니다. 잠깐 게시판 좀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6시 8분 들어가고 있나요? 우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죠. 노종면, 뉴스K 노종면 앵커가 뭘 띄워놨네요. 오늘 뉴스K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어젯밤새 KBS와 청와대 인근에서 오늘 새벽까지 벌어진 상황을 정리해서 보도하고 안산 지역 고교생들의 추모 집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팟빵과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알리는 수단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방송 때 꼭 좀 공지를 부탁한다고 돼 있고 소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길 이사하고 경제 관련 얘기 나누는 도중에 NZ 지부장이라는 분께서는 정부가 말하는 우리 경제란 무엇이냐? 상위 1%의 경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CBS 노컷뉴스 기사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번지라는 분께서 5시 50분에 뭘 하나 올리셨는데 이런 거는 조금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범대본이나 뭐 중수본 관계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시신 수습 과정에서 구명조끼 끈을 서로 연결해서 발견된 그 두 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학생은 엄마가 자살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남편 없이 의지할 때라곤 쌍둥이 남매 둘 키우며 살았다는데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뉴스 시간에도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이 케이스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구명조끼 끈으로 서로를 묶었던 학생은 뭐 이란성 쌍둥이다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닌 거죠. 전혀 다른 가정의 학생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번진님께서 써주신 것은 어디서 뭔가 잘못된 얘기를 혹시 전해 들으신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워낙 뭐 300명이 넘는 희생자고 하니까 별별 스토리들이 많지 않겠어요. 또 미확인된 것들도 있고 또 정부 측에서 워낙 정보가 왔다가 또 오락가락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은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확인된 것들이 유통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님과 요즘 문방구님도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답을 올려주셨었네요. 그리고 데모달님께서는 이강윤 앵커님 오늘 화내며 방송 진행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참으시는 것 같군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 화 안 내거든요. 항상 차분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격앙되게 들리시나 봐요. 그렇지 않도록 더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예, 게시판 살펴봤고 네, 다음 코너 들어가시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한다면서요? 예.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주요 아이템 뭡니까? 예, 저희가 일단 오늘은 6시 30분부터 안산 시내 2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진이 있습니다. 네. 촛불 행진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 어젯밤부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유가족들의 KBS 항의 방문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면담 신청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특히 KBS가 어제 새벽 1시 40분에 네. KBS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돌려가지고 유가족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KBS 간부들이 예.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유가족들 몇 분이서 네. 현장에 계셨던 몇 분이서 설명을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행 주장의 진위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약간의 완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KBS가 말했던지 그런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KBS 기자들이 좀 체력이 약해요. 간부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현장은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천막이고 기자들은 어떤 기자들도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서 그렇죠. 양쪽의 주장을 좀 들어보는 정도 수준에서밖에 진위를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NS에서 돌았던 사진 보면 이렇게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일부 풀어져 있고 예. 그런 정도의 육체적 접촉은 있었는데 예. 5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있는 또는 KBS 측에서는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전혀 어떤 접촉은 없었다고들 다수의 관계자들이 말하는 걸 제가 아침 방송에서 듣고는 왔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뉴스K 끝나고 10시에 KBS에 가가지고 오늘 밤 10시까지, 오늘 아침 10시까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있었던 경찰들의 과도한 통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소식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역시 어제도 KBS 현장과, 청와대 청운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현장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전체를 다 따져보니까 약 20명 정도가 돼 있던데 지금 야당 의원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다 나와서 있던 걸 봤는데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좀 자기들의 얘기를 정확히 보통 국회의원들 의 행태와는 달리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했다가 자칫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유가족들 항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짚어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새누리당 의원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제 눈에는 없었고요. 안산 단원갑에 김명연 의원이라는 사람이 안산의 국회의원들이 총 4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새누리당인데요. 네. 그런 분들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역구 일인데도 안 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시민들이 청원하는 응답하라 국회의원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김명연 의원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시간도 늘어나고 어제 거의 처리한 것 같고 많이 쓰십니다.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지금. 네, 이따 뉴스로 보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야 원내대표 어제 새로 둘 다 선출이 됐는데 5월 임시국회 뭐 합의했어요?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하. 아직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내일 모레 일요일쯤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취임하면서 곧바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5월 국회 반드시 열어야 한다. 세월호 국회로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특검, 특별법,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 하반기 원구성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 5월 29일로 이제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이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의, 또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 열어서 의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아니 잠깐만요. 예. 새누리당 이완규 신임 대표가 특검도 받겠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워딩은 이렇습니다.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특별법 제정, 특검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것 다 수용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방금 사회자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특검도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전제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일단 하반 그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17일부터 이 상설특검법이 발효가 될 텐데 그 전에 특검하려면 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5월 29일 날 상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다 끝나니까 본회의를 누가 주재를 하겠느냐. 그러려면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빨리 진행이 돼야 하고 이걸 통해서 이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5월 임시국회 열더라도 하반기 원구성 논의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좀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월 국회 원래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홀수달에는 국회가 쉬는 거였거든요. 짝수달에 열리는 건데 이제 5월달 지금 이 세월호 때문에 온통 나라가 뒤집어졌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으니까 국회가 짝수 홀수 가릴 계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연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그 야당다운 이 본때 좀 매서운 거 이런 걸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특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진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지지율이 대신 올라갔다 이런 기사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한국갤럽에서 매주 이제 정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9주째.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선언을 할 때 최고점이었다가 1% 내지 2%포인트씩이라도 어쨌든 9주 연속 지금 하락했다 그럽니다. 9주 연속? 예. 창당 후에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이 박근혜 정부 또 정부 여당 이 무능과 무대책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이 대안 세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새누리당은 이제 진상규명 말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선거 전에 이 국정조사나 특검 수용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 5월 임시국회 원래는 좀 안 열었으면 하다가
이제 오늘은 사실 5월 임시국회 안 열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임시국회 열긴 열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부터 논의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오늘 뗀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원구성 문제부터 좀 논의를 해서 빨리 원구성부터 하자 이제 이런 운을 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려면 어쨌거나 여야 간에 이렇게 협상들이 필요할 텐데 그 협상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5월 국회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주되 대신 실질적인 이 국정조사가 됐든 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됐든 본회의 차원의 청문회가 됐든 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무게를 두고 있는 건데 네. 그러려면 정말로 야당에서 이번에야말로 좀 정교하게 좀 준비를 해서 이 원구성 협상뿐만 아니고 물론 원구성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말로 진상 규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할지를 좀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기자님. 예. 그 뭐 하나 저 정치 많이 아시니까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5월 29일까지가 전반기 지금 뭐 의장단 임기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아직 거의 한 달, 한 20 며칠 남은 거 아닙니까? 20일? 오늘이 이제 9일이니까 네. 20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네. 그거 예. 항상 제대로 칼같이 날짜 지킨 적 없고 조금씩 늦게도 하고 뭐 그런 적 많았잖아요. 대부분 그랬죠.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국회의장하고 누가 부의장하고 상임위 좀 바꾸고 뭐 운영위원장 누가 하고 이런 거 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그냥 운만 뗄 게 아니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거저거 뭐 다 빼버리고요. 바로 네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진짜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 여론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무슨 당연히 이렇게 하다가 원구성하고서 6월 선거 이후에 하자는 얘기는 그거 다 김 빼지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제가 너무 정치를 잘 몰라서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죠. 이렇게 제대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지금은 원구성만 하고 이런 거는 세월호 참사 관련한 그런 진상규명이나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공식적으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뉘앙스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정교해야 한다. 제가 몇 번째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김영록 의원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제 선출을 했는데요. 네네. 여야 협상의 당사자 아닙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렇죠. 그런데 김영록 의원의 정치력, 사실 여의도 정치권에서 검증이 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인 새누리당의 그 원내 수석 부대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친박계 핵심이자 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 이건 대체로 이게 평가가 일치하는 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인데요. 이 김재원 의원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였습니다. 네. 결국은 국정원 개혁특위가 야당 유야. 입장에서는 별반 얻은 것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렇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했던 사람 당사자이거든요. 예. 김재원 의원하고 이 원내 수석 간의 협상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국정감사도 얘기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도 얘기하고 있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얘기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도 얘기하고 있고 특검 실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5가지를 사실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특히 얘기하면. 그러려면 지금부터 앞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 그리고 그 각각의 계획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낼 건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덤볐다가는 저는 사실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별반 얻은 것 없이 끝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양 기자께서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고요. 저희 청취자가 글 하나 올리신 거 그것만 듣고 전화 끊으세요. 네네.
사람 사는 세상이 올까요? 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국회 아까 제가 홀수 짝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의원들은 홀수 달에는 월급 안 받나요? 이렇게 제대로 한번 꾸짖어 주셨습니다. 의원들 만나면 전하십시오. 근데 국회의원들 그렇게 질문하면요. 예.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만 하는 거 아니다. 네, 일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정부 감시 다 한다. 이렇게 대답하죠. 일들 열심히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3건을 골랐는데요.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난관리 통합 추세인데 안전행정부하고 소방방재청이 10년째 암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 일부 들으시겠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재난관리 조직은 공직사회에서 찬밥 신세였다. 그러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와 태풍 매미 참사를 겪으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사상 처음 일원화됐다.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가 신설됐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재난을 포함한 국가위기 상황의 조정 통제 기능을 담당했다. 2004년엔 재난관리 전담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난을 챙기자 공무원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때부터 말로는 국민 안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난관리 주도권을 놓고 암투를 벌였다. 실제로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 이후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주도권 쟁탈전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네, 이들의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게 서로 일 욕심 부려서 내가 좀 더 잘해볼래 그런 적극적이고 순수한 의미라면은 제가 굳이 행간용으로 골라서 쓴소리를 할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감 잡으셨겠지만 10년째 암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무원들은 흔히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 사람 없어서 일 못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그거 따내려고 안전행정부에 가서 조직 늘려달라, 인원 늘려달라 하고 국회에 가서는 예산 잘 배정해 주십시오 하고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총무처 또는 내무부죠. 행정부의 살림살이를 하는 부처. 이곳은 공무원 중에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들로부터 술대접 받는 부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안행부와 방재청 사이에 이것은 그냥 공무원들 사이에 땅 따먹기라고들 기자들 또는 공무원들은 자조적으로 부릅니다. 뭐 조금 폼 잡아서 말하면 할거의식 정도 되겠죠. 또는 칸막이일 수도 있고. 조직과 인원, 사람, 돈 늘려서 자기 몸집 부풀리겠다. 왜? 누가 잘 시비 걸지 못하게. 그리고 몸집 키워놓으면 산하기관도 훨씬 많이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다루는 법이 많아지니까. 법이 많으면 그 법을 뒷받침할 협회나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수부 밑에 이상한 해운조합이니 무슨 서편이 한국 선급이니 그 유착관계 우리 훤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과 무슨 해양구조협회라거나 이런 게 지금 각 부처마다 다 있거든요. 그 협회는 뭐냐? 해당 분야에 살아있는 민의를 수렴한다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데 실은 기존 그 업계의 리더들이나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공적인 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물론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30-40년 넘게 썩어왔기 때문에 나쁜 점만 두드러져 왔고 그게 고착화돼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대수술하자는 것이고요.
10년째 안행부와 방재청이 이건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즉 노무현 정부 들어서 대구역 참사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국가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뭘 해보자라고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는 재난관리 업무는 아주 한직이었어요.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매뉴얼 만들고 청와대에다 컨트롤 타워 만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잘 보이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기구 없애면서 재난 쪽은 안전행정부로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와서 컨트롤 타워가 기다 아니다 맞다 어쩌다 맞아야 한다 이러니까 부랴부랴 국무총리를 위주로 하는 정점으로 하는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구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논의가 되어가는 한 이전과 답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땅 따먹기, 할거의식, 내 땅 넓히기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청와대에 뭘 만들건 총리실로 뭘 만들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관료주의의 타성과 독성, 독소 요소, 고착화된 걸 도려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신분보장,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제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시를 통한 인재 충용 방식도 저는 다양화시켜서 고시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는 고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가 조직 문화, 기수 문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끼리끼리 의식 굉장히 강하고요. 고시 되고 나면은 무슨 이마에 턱 진사 합격 통지서라도 붙인 양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차마 고시 옛날 말하면 진사인데 과거 급제자 어떻게 차마 이런 일까지 해서야 되겠어? 그거는 저 아래 것들 시켜야지 하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방진 알량한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고시 붙은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이 우선 찍게 되는 도장의 크기가 크니까 눈앞에서 면종 복배하느라 할 망정 굽신굽신해요. 잘 보이려고. 중앙부처 사무관이나 과장한테 눈 밖에 벗어나서 좋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밥 사고 술 사고 하다 보니까 고시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한테 와서 조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자기 앞에 와서 쓴소리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게 망쳐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처 만들기 전에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이 이렇게 10년째 옥신옥신 아웅다웅하고 있는 건 먼저 파악하시고 왜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을 해서 가르고 잘못한 건 꾸짖고 엄격하게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고 이게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한승원 변호사가 그러셨더군요. 그러니까 L로 시작하는 리더를 뽑았어야 했는데 R로 시작하는 리더를 뽑았던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해석은 청취자분께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행간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어젯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 앞에 두고 순수한 유족이면은 만나볼 것을 고려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튼 민경욱 대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석거리를 주는 아주 훌륭한 대변인 같습니다. 일단 기사 좀 먼저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가운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유족 면담 방침을 밝히면서 순수 유가족이란 표현을 써서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청와대 진입로에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가 됐다면서 박준우 정무수석이 나가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순수한 유가족이란 표현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가족이 아닌 분들은 대상이 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이라면서 실종자 가족들이야 진도 팽목항에 계실 테니까 여기 계실 가능성이 적을 테고 라고 말했다. 기자할 때는 꽤 샤프하고 똘똘하고 말을 아주 떠렁떠렁 잘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청와대 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본래 이랬는지 아니면 약간 좀 말을 잘
떨어지는 척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 순수한 유가족? 그럼 순수의 기준이 뭐죠? 불순분자가 있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를 던졌거나 새누리당 지지자, 이번 세월호 희생자들 중에 말이죠. 이런 분들만 하면 되겠다는 건지, 유가족이 아닌데, 너무나 안쓰럽고, 그래서 유가족들과 같이 그들의 곁에서 좀 도와드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추우니까 모포라도 한 장 들고 와서 새벽에 청와대 앞에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사람은 민경욱 대변인 눈에는 순수하지 않은 그런 걸로 보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가장 품격 있고 민심을 정확히 헤아려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균형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청와대 대변인이란 사람이 이렇게 언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하고 분란을 유도하는 말을 계속 시리즈로 내뱉고 있다는 것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민경욱 대변인이 뭔가 굉장히 반정부 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의분에 넘쳐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화내고 변화를 향한 에너지를 지금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황당한 착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봤더니 진도 체육관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라면 먹는 것 구설에 올랐을 때 계란도 넣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거냐고. 그래서 이 참 말을 쓴벅쓴벅 하는구나.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을 텐데 본인이 무슨 비보도를 전제했다고 하지만 할 말이 따로 있지. 그 국상 분위기에서 그게 더군다나 청와대 대변인 할 말입니까?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유가족들이 긴급히 모여서 장관들 받아쓰기 하는 장관들 앞에 두고 간접 사과하는 거 턱 앉아서 어디 카메라 앞에 혼자 서서 정중히 깊숙이 절하고 정말 낮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죄송하다 이렇게 진정성 묻어나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앉아가지고 국무회의 발언의 그냥 코너처럼 이렇게 말한 걸 두고 우리는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가족들에게. 대통령의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건 도전이거든요. 유감이란 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가족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했으면 받아들이지 당신들 왜 그래요? 나 참 서운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그 말 듣고 이게 대통령 이게 맞나? 대변인 저래도 되는 건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아주 그냥 저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순수한 유가족만 만나겠다. 순수한. 그래서 한 인간의 철학 체계가 어떻게 됐다면 그건 참 고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는 5.18 즈음에 우리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이 광주를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5.18 기념식에는 순수한 폭도들만 따로 모아서 점심을 초치해서 하실 생각입니다. 요런 소리는 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민경욱 대변인님, 본인이 수행해야 할 바 그리고 본인이 헤아려야 할 꽃 대통령의 심기만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만 바라보고 보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독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언론인이었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우정어린 충고입니다. 네, 오늘 행간은 라면 관련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중에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데가 출입 정지를 당했다 이런 기자단 결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른바 국민의 방송 KBS 서울 본사 본관 앞 세상에 사지가 떨리고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대로 내주세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KBS 본관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에게 어떤 유족이 하는 말. 이런 기사가 말이나 됩니까? 항복 입지 마라. 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300명은 많은 것도 아니다.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이 양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이 양반 팰라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양반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려고. 그럼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바닷속에서 죽어야 많이 죽은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에? 여러분들 죄 없는 거 압니다. 에? 나가서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살점 한 점 한 점 물속에서 바닷속에 썩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살 한 점 한 점. 당신들 자녀, 동생, 조카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 이것 좀 보십시오. 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이 양반을 따지러 왔습니다. 그러나 KBS는 무응답. 결국 청와대로 가기로 뜻을 모으는데 지금 우리 만약에 딱 지금 청와대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저히 뭐 맨날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청와대도 안 되면 우리 다 죽든지 합시다. 애들하고. 네. 이 나라 어떻게 살아야죠 이거? 못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나 진도대교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여지없이 청와대 가는 길은 막히고 들어가라고! 이 나라 정부가 이래 이게 썩었어. 엄마가 어떡하면 사진까지 너 야, 다 같이 가, 거기 그래도 자식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러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사과라고 하라고. 사과가 나와서 사과 한마디도 못할걸.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이를 다룬 KBS 뉴스. 어제 오후에는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KBS 간부들이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머리와 배 등을 구타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가 적다는 말에 대해서는 KBS가 뭐라고 보도했을까? 이에 대해 KBS 보도국장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교통사고 등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세월호 사망자 수를 비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족들이 뭘 잘 모르고 KBS 간부를 부당하게 폭행했다는 말. 이 기사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는 KBS 보도국장의 이름은 KBS 뉴스 김시곤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 어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됐고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죠. 감신대 학생들. 그들 지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고난 함께라는 모임의 사무총장 진광수 목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급히 섭의된 거였고 지금 논점이 굉장히 간단해서 몇 말씀 여쭈지 못하는 것을 물론 뭐 사전에 양해는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미리 좀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겠고요. 어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유가 뭐 불법 집회인가요? 지금 연행이 돼 있는데 아니면 무슨 뭐 문화재 훼손 뭐 이런 겁니까? 그 미신고 집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재 동대문 유치소에 있습니다. 경찰서. 그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옛날에 80년대 때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그건가요? 그렇죠. 예.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젊은 친구들은 세종대왕상이 문화재 같은데 거기 올라가서 막 이렇게 훼손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빠르게 퍼지고 그래서 일부러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불법 집회를 했다는 것으로 됐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위를 시작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원 연행이 됐는데 그 연행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건 불법 연행 아닌가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학생들에게 다른 고지 없이 네. 바로 학생들을 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을 통해 많이들 보셨겠지만 전혀 안전장치 없이 네. 학생들을 밀어붙이듯이 끌고 내려온 이런 경찰의 행동들은 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네.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진 뭐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연행 뭐 경찰은 이제 물론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현행범이니까 뭐 영장 없이 바로 체포를 한다 하는데 연행 과정에서는 좀 위험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진 예. 같은 걸 보고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 이 집시법이라고 하는 게 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모순적인 것이죠. 하위법률이 오히려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집시법에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군가가 어느 시민이나 단체가 이거에 위헌 제청을 심판 제청을 한번 내볼 만한 가치도 있다. 뭐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는 이제 헌법 정신과는 좀 배치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이 집시법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집시법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그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의 형식이고, 그렇죠. 그 신고를 하도록 한 것도 경찰이 그 집회하는 그 시민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네.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네. 운영상에서는 거의 허가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런데 예전 지금 집시법의 적용은 예전 80년대식 그 관념 그대로들 이렇게 경찰도 그냥 기계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저께 연행된 8명의 학생들, 목사님하고 혹시 개인적인 뭐 이렇게 무슨 모임이라거나 공부하는 모임, 독서회 또는 뭐 교회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연이 있는 그런 학생들인가요, 혹시? 뭐 아무래도 저희 단체가 감리교 목회자들을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고난 함께라는 예. 네네네. 감리교 소속 사회선교 단체라서 네. 이 학생들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저런 뭐 행사를 통해서나 뭐 꼭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뭐 저희하고 의논된 바는 없고 네. 이번 학생들이 스스로가 결단한 행동이지만 예. 그 학생들 참여했던 8명의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뭐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선후배 사이들이죠. 그렇군요. 오늘 낮 정오 무렵에 동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도회도 여셨죠. 그리고 학생들 석방을 요구했는데 지금 학생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제 저녁 또 오늘 기도회 전에 면회를 했었는데 네. 뭐 현재 8명 학생들은 다 뭐 특별한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건강하게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학생들이 그 신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경찰 쪽으로서는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석방을 안 시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사 완결이 안 됐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어느 청취자께서 아줌니라고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6시 50분에 올리셨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실로 연락이 왔다는데 8명 학생 모두 석방됐다는데 아직 확실히 석방이 된 건 아닌가 보네요라고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예. 목사님께는 아직 뭐 석방에 관한 얘기 연락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송경동 시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네. 지금 얘기한 진선미 의원실에 뭐 석방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저희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네. 현재까지 석방됐다고 하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께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난 함께라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소상히 알게 되는 기회가 됐고 어제 뭐 짧았던 시위이긴 하지만 그 청년들의 기백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뭐랄까요? 지금 대학생들이 결코 자기 자신들에만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런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이 건 자체로 경찰이 그렇게 무리한 고초를 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서 빨리 석방이 돼서 지금 우리가 수습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고 세월호란 이 거대한 상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늘 좋은 활동 앞으로도 해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빨리 석방되기를 저도 함께 빌겠습니다. 오늘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감신대 출신 그리고 고난 함께라는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진광수 목사님과 어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상황이 상당히 긴박해서 방송도 약간 좀 숨이 찼네요. 그렇게 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가운데 뉴스를 그때그때 처리하려다 보니까 한두 가지 놓친 점이 있거나 좀 거칠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강윤의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드릴 말씀은요.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고 그게 SNS 카톡이나 미투데이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 일반인들에도 많이 확산된다는데 최근에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 자기들 카피로도 일부 쓰는 걸 봤고요. 그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가만히 눈물만 흘릴 수 없었어. 가만히 좋아요만 누를 수는 없었어. 가만히 내 아이를 안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저 가만히 너희들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해. 가만히 있지 않고 외치려고 해. 가만히 있지 않고 손잡으려고 해.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걸으려고 해.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들을 함께 기다리려고 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결코. 네,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